자, 어제 통계청에서 5월 고용 동향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1분기 경제 성장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경제 지표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최병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통계청에서 고용 동향을 또 발표했네요. 예. 또 자동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거든요. 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난 4월 달에 한 65만 명이 증가했잖아요. 1년 네. 전에 비해서. 그 추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게 확인됐고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그 보수 경제지들이 이 네. 지표를 보고 뭐라고 보도했냐면 속빈 강정. 예. 예. 30, 40대 취업자는 줄어. 예. 이렇게 조선일보하고 예. 경제지가 보도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레퍼토리가 이 사람들 이렇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첫 번째는 기저 효과.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4월, 5월 달에 상당히 이 경기가 침몰하고 있었던 때였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예. 기저 효과 때문이다 이제 그러는데 예. 지난번에도 제가 4월 고용 지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코로나가 있기 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취업자 숫자가 23만 명이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아니라 예. 코로나 지금 이제 이전보다도 경기가 23만 본격적으로 명이? 23만 명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취업자 숫자가요. 그거는 경기 회복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고요. 이건 뒤에 이제 성장률 지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다음에 3040 세대가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김종훈 기자가 제가 이제 이름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제발 좀 이런 좀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하지 말자고 좀 하자는 제안입니다. 30세대, 3040 세대 그러니까 30대, 40대가 그러니까 7만 5천 개 정도가 일자리가 줄었어요. 예. 왜 줄어드냐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60세 미만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한 37만 명씩요. 예. 그러니까 30대, 40대도 23만 명이나 인구가 감소했어요. 인구가 23만 명이야. 1년 전에 비해서요. 근데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취업자가 줄어드는 건 이건 당연한 거죠. 뭐 분모가 줄어드니까요. 예. 예. 아니 기본적으로 1,000만 명에서 800만 명 취업할 때하고 인구가 800만으로 줄어들면 800만이라는 취업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런 거는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분모를 감안해서 예. 률을 봐야 된다. 고용률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고용률은 얘기하지 않고 고용률은 높아졌으니까. 예. 높아졌으니까 이제 줄었다만 얘기하는데 예. 근데 이제 줄었다고 할 때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속빈 강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풀타임이냐 예. 파트타임이냐 할 때 취업 시간 가지고 많이 이제 분류를 해요. 17시간 미만 같은 경우는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이고 예. 36시간 이상을 풀타임으로 되게 가는데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가 77만 5천 명, 78만 명이나 증가했어요. 취업자 숫자보다 더 많이 증가했죠.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이게 있다는 왜 거예요? 그러냐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일시 휴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예.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특히. 그러니까 이게 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는 인건비 나가는 좀 휴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예. 정부는 고용 지원금을 이제 지원해주고요. 예. 근데 이분들이 한 60만 명이 되고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경제활동에 이게 속빈 강정입니까? 속찬 강정이네요. 예. 이게 기본 레퍼토리인 것 같아요. 기본. 예. 이거 벌써 몇 년째 똑같은 기사인데, 예. 뭐 20대 취업자는 줄어, 혹은 뭐 30대 취업자는 줄어, 혹은 30, 40대 취업자는 줄어. 근데 그 줄었다는 얘기를 들여다보면 항상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아니 인구가 그거보다 훨씬 더 줄었는데 예. 당연히 줄지. 예. 이건 기자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 텐데. 하여튼 그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제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미국의 고용률이 지금 58%, 미국도 지금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고용률이 58%, 우리나라가 61.2%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년들 이제 일자리를 좀 보게 되면요. 청년 그 실업이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인 실업률이 제대로 현실을 파악을 못 해주니까 사실상 실업자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제 포기한 이런 사람들까지 기회가 되면 이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포함시킨 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사실상 실업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이게 2019년 수준보다 줄어들었어요.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이 사실상 실업자가요. 네. 그리고 실업률도 그러니까 2019년 수준으로 지금 거의 돌아갔고요. 지난해보다는 크게 개선됐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경기 회복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고요. 결과물. 물론 이제 그러니까 산업별로 아직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복이 안 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행 관련이나 숙박 그렇죠. 관련이나 뭐 이제 자영업 이런 분야들 같은 예술 경우는 분야. 예술 분야 이런 분야들은요. 네. 대면 스포츠. 서비스 되는 분야들은요. 이건 뭐 상식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상용 근로자 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은 임금 근로자 일자리죠. 상용 근로자가요. 이게 한 75만 명이 증가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동향을 보아하니 지난달에 이어서 내용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예. 2019년 그 코로나 이전보다도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경기 회복으로 읽어야 한다. 예. 예. 근데 여전히 이제 보수지에서는 속빈 강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정 레퍼토리 반복하는 것이지 사실과 다르다. 예. 그리고 근데 사실 저희도 고정 레퍼토리거든요. 나올 때마다 해설을 하는데 어떻게 뉴스공장만 이 해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데 이게. 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어저께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발표를 했어요. 네. 2020년도 이제 그러니까 확정치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지난해 1년간을요. 작년 수치가 확정이 이제 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요. 4분기가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발표한 것들은 대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잠정치로 발표했던 건데 4분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4분기면 12월 달이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다 통계 처리 이런 거 좀 오차 이런 거 정리하려면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그 확정치가 작년에 확정치가 이제 나온 거네요? 그렇죠. 최종 확정치가 가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고 해서 나온 게 마이너스 1.0%였었어요. 경제 성장률이 예. OECD 1위 뭐 하면서. 예.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 0.9%로 0.1%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더 좋아졌다. 예. 오히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게 이제 1분기 께 1분기 께 이제 중간치가 또 나왔어요. 1분기 것도 아직 확정치는 아닙니다. 1분기는 1.6 예상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1.6으로 발표했었죠. 한국은행에서요. 저 속보치로요. 예. 근데 1.7로 그것도 마찬가지 0.1%가 올라갔어요. 예상보다 둘 다 나은 거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확정인 거죠, 이제. 아니 이것도 이제 확정은 아닙니다. 1분기도 그러니까. 1분기 확정이 아니고. 이게는 3단계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는데요. 2020년께 확정된 거구나.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1분기 때 성장률 나왔을 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우리가 이제 돌파한 나라 유일한 나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냥 100.4였었어요. 예. 코로나 이전에 100으로 났을 때. 그러니까 0.4%가 이제 추월을 한 거죠. 예. 근데 새로 계산해 보니까 0.8%가 추월을 했어요. 코로나 이전을 넘어선 나라가 됐다. 주요 국가 중에 유일하죠.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국가들은 다 아직도 100 미치예요.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2019년을 안 올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1분기 성장률 다 나왔는데 예. 보면 전부 다 보게 되면은 뭐 한 90 안팎에서 길어 많아야 그러니까 한 98 미국 정도가 98 이제 미국이 가장 높은데 98이에요. 예. 근데도 우리나라하고 한 2.8% 포인트가 격차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98이라는 건 2019년을 100으로 났을 때. 예. 2019년까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느냐, 회복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 그 1.7까지 나온다는 거는 아까 저희가 브리핑 때 수출도 그리고 내수도 또 뭐 하라고 기업 하더라? 투자요. 투자도 다 회복됐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지표인 겁니까 말하자면 그게 그렇죠. 반영된 겁니까? 그게 그 결과인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성장률을 얼마 전까지 3%대 가다가 지금은 다들 4%다 끌어올렸고요. 예상보다 더 성장. 최대로는 지금 4.8%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4.8% 너무 뛰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왜 그러냐면은 연초에 전망한 것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회복을 사실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어요. 4% 5%는 한 10여 년 전에나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10여 년 전이 아니라 20여 년 전에 이렇게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8%까지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 내부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러니까 4% 넘는 거는 제가 볼 때 무난하고 여기에 이제 뭐 전국민 재난지원까지 제가 포함시켜 보니까는 1인당 한 30만 원 주게 되면 4.5% 최소한 나옵니다.
예? 최소한요. 그리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기 살짝 들어가네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난해 이제 확정치가 나오다 보니까 예. 국민소득도 예. 새롭게 이제 수정 계산될 게 아닙니까? 아,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GDP도 그렇죠. 새로 계산됐을 것이고. 예. 예. GDP가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로 가게 되면 한 1,880달러 정도로 1인당 이탈리아를 가볍게 제쳤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 확정치에 의하면 예. 작년 말에 예상치로는 이탈리아에 몇백 달러 모자란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겨도 네. 근소하게 이제 그랬었는데 네. 한 1,000달러 정도 차이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넘어섰어요? 예, G7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정부가 정부 채무 비율을 발표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발표한 게 44%인데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부 채무 비율이라는 게 GDP분의 국가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분모가 커졌으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줄어들죠. 채무도 그러니까 줄어들다. 예, 이것도 한 이제 그러니까 한 9조 원 이상이 GDP가 증가하다 보니까는 알겠습니다. 예. 경제 지표는 최근에는 뭐 고용 동향과 함께 다 긍정적이네요. 근데 네. 이게 고용은 우리가 후행 지표예요. 경기보다 뒤따라가는 지표예요. 그러다 잠깐만요.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끝났는데 왜 계속 아웃이 안 되죠?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54분이 아니었어요? 55분까지입니까? 네. 제가 멘트 아웃을 해야 되는데 음악이 이제 나오네. 예. 제가 잘못 알았어. 괜히 20초를 날렸네. 자, 새벽은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